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신라 여왕 세 여왕 중에 마지막 진성 여왕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덕 여왕, 진덕 여왕, 진성 여왕 그리고 51대 임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뒤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6대가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왕으로서 즉위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저는 진성 여왕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거든요. 자기 선덕여왕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를 약간 잘못했었던 왕이고 그게 태종무열한 김춘추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로서 등극을 하면서 선덕여왕을 잘 커버해 줬기 때문에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여왕인 것처럼 남게 됐고 진성 여왕은 그렇게 커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딱 그런 거예요. 고려나 신라로 보면 선덕여왕이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고려로 얘기하면 공민왕입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공민왕이 나중에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이 공민왕을 계승했다라고 뻑뻑 우기는 사람이 이성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조선의 종묘에 가면 공민왕 진영이 그려져 있죠. 모셔져 있죠. 종민왕이 일부에. 그러니까 공민왕을 자기가 계승한 사람이고 이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왕, 창왕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돈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부정하고 이렇게 정통성을 가진다라고 이성계는 말하기 때문에 공민왕을 계속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공민왕 때문에 사실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공민왕이 쓸데없는 짓을 노공주 죽고 노공주 영전공사 그러니까 추모관 공사를 막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고 그게 국가가 기울 정도로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고려가 흔들리게 되는 이유인데 건축에 얼마나 돈을 들였으면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도대체 얼마나 남편한테 잘했으면 남편이 마누라 죽었다고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그 추모관을 짓는데 이렇게 해주겠어. 보통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 마누라 죽으면 그러면 또 이러면서 2차 경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2부 리그를 또 시작을 하는데 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왕릉이 노공주 무덤하고 개성의 공민왕 무덤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건 밑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런데도 그걸 이제 다 나무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흔적도 없는 상황이 됐죠.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빨아줬기 때문에 공민왕은 막판에는 굉장히 얼빙했는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모티브로서 영화가 된 게 쌍화점이라는 영화였었고 그래서 이상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태조 왕건과 더불어서 고려 임금 중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본 왕이에요. 들어본 왕이에요. 그 정도면 정상입니다. 그게 이제 이성계가 세탁을 해준 거고 선덕여왕은 누가 세탁을 해줬냐면 김춘추가 세탁을 해준 거예요.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 자기의 정당성을 이렇게 계승받기 위해서 세탁을 해준 거고 그리고 공민왕 때 이제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신돈 원래는 편조입니다. 법명은 편조. 편조. 근데 이제 신돈이 어차피 저 사람은 속퇴하고 왕이 속퇴하고 이제 정치판으로 들어와라 해서 속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승려인 상황에서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궁예, 김영철 이렇게 눈깔 가려고 나와가지고 관심법 뭐 이거하고 달라요. 이게 내가 미륵이야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하고 다르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굉장히 신도는 잘했는데 신도는 우왕창왕하고 연결시켜야 됐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의 인식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지. 아주 나쁜 놈이지. 그런데 알고 보면 신돈이 신진사대부가 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 사람이.
자기가 승려 출신이지만 불교 세력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진사대부를 키워주고 성균관을 증설해주고 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이 클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줬던 게 신돈이야. 그런데도 저기서 누군가는 저 왕조가 망하는데 책임을 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돈한테 싹 몰려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몰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돈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된 거고, 똑같아요. 이 신돈처럼 신원될 기회가 없었던 사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진성녀. 그럼 뭐 이 사람이 잘했느냐?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 하지만 잘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잘 안 되고 이게 왕조 말기에 이르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때는 대통령이 시키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정도만 돼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바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댓글을 쓰는 시절이잖아. 지금 시절이 달라졌잖아. 그럼 잡아가느냐? 뭐 잡아가긴 뭘 잡아가. 아니 지금 현실이 그런 거잖아. 그게 대통령이 잘못한 거를, 그러니까 뭐 여당 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를 지적할 때도 있지만 이게 그냥 찌라시 수준으로 계속 몰아갈 때도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도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뭘 새롭게 말 바꿔서 개혁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왕조 말기에 이르면 다 그런 거예요. 다 묶여 있어. 정부 예산이 뭐 몇백조라던데요. 다 이미 잡혀 있어. 내가 쓸 수 있는 새로운 걸 뭘 하려고 하는 거는 돈이 생각보다 없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그렇잖아. 월급을 받아도 그게 다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맨 그대로지. 그래서 상황이 그런 거지. 그래서 왕이 등극을 해도 저 시대에 누가 해도 별로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약간 이 로맨틱한 사람이지. 그래서 또 위홍 각간이라고, 각간은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근데 거기랑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삼촌, 근데 촌수가 의미가 없어. 그게 나중에 신라에서는 나는 촌수 따지는 거에서 약간 비판적이거든요. 의미가 없어. 막 중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경순왕 얘기를 하면 경순왕과 관련해서 나중에 태조 왕건이 경순왕 아마 백부 딸인가 하고 결혼하거든요. 경순왕이 딸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왕건의 손자가 경순왕 딸하고 또 결혼하거든.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딸들하고 결혼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이제 유모 남편이에요. 유모 남편 뭐 이래갖고 이게 위용인데 이 위용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했대. 그래서 이게 약간 비선실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선실세, 이쪽은 약간 비선실세. 뭐 이렇게 해서 같은 집에서 다 해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너무 믿은 거지. 이 사람 죽은 뒤에 대각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잘 해먹었어. 그리고 한 사람이 저렇게 너무 해먹으면 이제 비판자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지. 근데 저 얼마나 각간이 저 위홍이 좋았으면 해인사에 유물이 있잖아. 해인사 비로전에 가면 쌍둥이 부처님이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쌍둥이가 있잖아. 그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게 진덕여왕하고 저 위홍이래잖아. 등신불이야.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 있잖아. 뭐 열쇠 같은 거나 자물쇠나 그 다리에다가 채우고 댕기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그 애꿎은 나무에다가 조각이나 했었고, 나무가 얼마나 짜증나겠어. 에이 이놈의 새끼들 죽어라 씨 이러고 나무가 있을 건데 실제로 자기는 좋다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요? 야 네가 좋으면 네 몸에다가 문신을 해야지 왜 나무 몸에다가 문신을 해? 아니 내 말 맞지 않아? 근데 이거 문신 조심하래. 헤어지고 나면 지우기 힘들대. 잘 지워지는 걸로 하래. 잘 지워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는 등신불을 만든 거지. 등신불이 뭐냐면요. 등신불이 저 김동리 등신불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많은 오류를 줬어요.
등신불 이래가지고 김동리 등신불 보면 그 만적이라고 하는 뭐 소설의 소설.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을 소신공양하고 그 몸에다가 불타는 몸에다가 불을 꺼서 그걸 가지고 위에다가 뭘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다. 그게 등신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 막 구화산의 김지장 스님, 교각이라고도 하는 김지장 스님 이러고 보면 뭐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안 썼고 항아리에 넣어놨더니 3년 뒤에 이렇게 다시 파보니까 그대로 있어서 거기다 개금을 해서 등신불.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등신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김지장 스님 같은 경우인데 육신이 안 썩는 거.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저런 계통의 최고의 등신불은 저 광동성 남아선사에 있는 육조 해능 스님 등신불이에요. 진신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조선에 있습니다. 조사전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 그냥 몸이 있어.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있거든. 하나는 단전 스님하고 한 분은 감산덕청하고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딱 모셔져 있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등신불 구조고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등신이에요. 나랑 몸이 같다. 그러니까는 얼굴이 비슷하거나 불상을 만드는데 내 얼굴을 모델로 하는 거야. 이렇게. 안 그러면 내 팔 길이를 맞추든지 얼굴을 맞추려면 인물이 좋아야 됩니다. 상태 안 좋은데 얼굴 맞추면 나 그런 등신불 봤어요. 옛날에. 그런 절에 내가 살았었는데 좀 상태를 봐서 맞추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얼굴 맞췄다라고 알려져 있는 최고의 등신불은 낙양 용문석굴에 있는 봉선사 노사나동. 그건 측천무 얼굴이에요. 측천무가 당 태종의 후비로 들어갔다가 그 아들인 당 고종 이치 눈에 들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이쁘면 아버지 첩을 데려다 살았겠냐고. 그래서 그 측천무 얼굴이니까 그 불상은 보면 환희심이 나지. 부처님이 상호가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지. 달라. 내가 선생님하고 결혼할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귀에 좀 더 잘 들어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석굴암 부처님이 왜 알아주는데? 얼짱이야. 물론 일반적 얼짱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잘생긴 거하고 불상이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건 성스러움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석굴암 부처님 같이 생긴 사람이 진짜 인간으로서 존재하면 진짜 이상하게 생긴 거다. 그게 미감의 차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미감이냐 속된 미감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꽃미남이 부처님이 돼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달라. 그래서 그거 보면 등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 얼굴을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신체 치수 중에 일부를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내 귀가 몇 센치다 그러면 그 부처님 귀하고 센치를 맞춰버려. 팔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발 사이즈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등신이 내 몸하고 같다. 이거 같다. 이렇게 맞춰서 내 몸이 그 안에 일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 마일리지가 나에게 일부가 적립되는 구조예요. 배당을 받는 거지, 배당을. 그게 등신불이야, 등신불. 그래서 그 해인사 비로전에 가면 쌍둥이 부처님이 딱 비로자나 부처님 두 분이 있는데 그게 저 양반들이 진덕여왕하고 진성여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각간 위홍하고 한 분씩 이렇게 모셨다더라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돈 있는 사람은 저렇게 징표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 더 대단한 왕들이 만든 불상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아서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성여왕가 겉하지서화라거든.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진성여왕 때 나중에 진성여왕이 정치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저 양반은 때려칩니다. 사표냅니다. 난 그게 되게 멋있는 거거든. 언뜻 생각하기에 그게 쉬운 것 같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내가 그것을 그만두겠다.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저거 무슨 기간제도 아니고 임명장 받아가지고 대통령직임 하듯이 뭐 몇 년 해요도 아니고 평생직인데 그걸 내가 딱 때려친다.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스페인에 가면 그거 있잖아. 아람브라 궁전. 가보셨어요? 아람브라 궁전. 쌀 때 가면 그게 얼마 안 비싸. 한 200 정도만 가더라. 200 정도에. 제가 그거 갔잖아. 또 싸게 해가지고. 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스페인 얘기하면 내가 가슴 그때 너무 가슴 아픈 안타까운 사연. 이런 거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스페인에 뭐 그 춤추는 거 있어. 탱고인가 뭐 이렇게 춤추는 거 있어. 플라멩고인가? 플라멩고인가 춤추는 거 있어. 그게 옵션으로 가서 봐야 돼. 50유로인가 얼마를 내고 뭐 해야 돼. 하고 내가 그걸 내가 가려고 했어. 우리 일행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했어. 가려고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자리를 너무 구석자리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다 들어가지 마라. 우리가 이걸 한 거 하겠다.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왜 구석 자리를 줬으니까 네가 좀 가운데 자리를 줘야지. 그래서 내가 다 들어가 단체 행동을 하면 표를 바꿔줄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마라 라고 했더니 나만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가. 야 이거 내가 리더 아니야? 내가 리더 아니야? 이런 배신자들. 그래서 나만 못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은 그거 못 봐서 다시 한번 오셔야 돼요. 야 이게 네가 할 얘기야?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또 가서 언젠가는 봐야 되는데 그때 아람브랑 궁전이라고 몰라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이제 약간 그 이슬람 미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약간 또 미감이 다르니까. 그리고 궁전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안 이뻐요. 왜? 생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딱 보는 거는 사원 건축이라든지, 그러니까는 교회나 이런 사원 건축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고, 이거는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 그래서 그 미감을 느끼려면 사실은 좀 살아봐야 돼. 근데 우린 패키지로 갔잖아. 사진 찍고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뭘 이렇게 느끼기는 좀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에 그 궁전 있잖아. 베르사유.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보면 이게 잘 안 보여. 그렇게 큰 거를 몇 개를 딱 봤으면. 베르사유는 어떤 기준을 만든 궁전이거든. 그 당시 이 귀족 문화의 어떤 기준을.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촥촥 뭐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정원까지 다 그런 거인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물러날 때 보면 그거를 진짜 이슬람이 고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파괴되는 게 아까워서 내가 그러면 물러나 주겠다라고 해서 나가잖아.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나 같았으면 난 끝까지 버텨. 그래도 나는 불은 안 지른다. 최악은 불 지르는 사람이 있어. 내가 못 가질 거면 너도 못 가져야 된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왜냐하면 그게 적이잖아. 내 자식에게 지금 주는 게 아니잖아. 적에게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파괴하고 가겠다. 왜 그 생각은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이. 내가 못 가질 거 너도 못 갖자.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포기할 때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파괴시키는 것보다는 누군가라도 존치시키는 게 낫다 해서 빼주잖아. 그게 전쟁에서 밀고 땡기고 했으면 박살이 나거든. 그리고 요즘이야 복원합니다 뭐 이러지만 그 옛날에 뭐 복원 개념이 뭐가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100~200년 지나다 보면 끝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사람은 진짜 고등한 정신 자세를 가진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박수를 쳐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인데 진성여왕이 그런 사람. 내가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잘할 사람을 새로 선출을 하세요. 나는 빠지겠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을 택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야, 그거 되게 멋있지 않아?
나는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다른 남자 왕들도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 경순한 김부는 진짜 얍삽하거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가 보는 건 물론 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맞아. 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보신하는 쪽에 너무 그래도 리더면 제가 석가족 멸망할 때도 그 마하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게 자기가 실책을 범해서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 그 비우리 왕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시간만 도망가는 사람을 놓아줘라 라고 말하고 들어가자마자 상투를 풀어서 물풀에다가 묻고 자살을 했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거든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게 리더급이나 임금급에서 잘 안 나와요. 우리 IMF 겪어봤잖아. 한국전쟁 겪어봤잖아. 책임진 놈이 누가 있어. 막말로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깜빵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구한말에 나라가 망했어. 조선이 망했어. 그 뒤로 한국전쟁이 터졌어. 진짜 엄청난 사건들이거든요. IMF 때도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물론 뭐 한국전쟁이나 을사보호조약 이런 거에 비해서는 낮은 사건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사건이잖아. 책임진 사람이 한 놈도 없어요. 이놈 나라가. 누가 이건 내 잘못이요. 이러면서 임진왜란 때도 책임진 놈 없어. 다 변명하기 바빴지. 그래서 저는 징비록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지가 책임자인데 지가 변명을 써놓은 거야. 그리고 그 변명 기록 때문에 자기는 빠진 거야. 그래서 유성룡은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야 너가 책임자야. 너가 책임자야. 그걸 처리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책임자가 잘했으면 일이 안 생겼다니까. 부도 난 뒤에 제가 그래도 법정 관리는 빨리 신청했잖아요. 이렇게 야 부도가 안 나야지. 이게 뭐 장난해? 그래서 이게 생각하고 좀 달라. 그래서 그렇게 책임지게 용감하게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새로 그러면 하시든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왜? 나라가 아무리 기울었어도 현직이 낫거든. 현직이다. 근데 그거를 선택을 했다는 거를 저는 높이 평가해요. 지금 현대 우리에게 있었던 위정자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해. 뭐 정치를 다 빗대서 얘기할 수는 현대사의 정치를 빗대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놓을 수 있을 때 놓았으면 비극적으로 안 끝날 분들도 있었어. 우리 현대사에도 요 근래 현대사에도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치 전문경영인 체제처럼 넘겨주겠습니다. 지금 재벌들도 못 놓잖아. 전문경영인 체제로 넘어가야? 아니지. 내 피로 넘어가야지. 정치판도 봐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사건들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일들이 있잖아. 딱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내가 놨으면 안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었거든. 그래서 진성여왕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몰려서 모든 사람을 이쪽에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 뒤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때 정치가 약간 개판이 되니까 비방글을 이렇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유행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란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진원 랩으로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위용하고 논대요. 뭐 이런 거 아리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리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라 사회에 옛날에도 있었잖아. 그게 무왕과 선화공주. 선화공주 바람났대요. 뭐 이런 거거든, 지금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도 일파만파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게 재밌는 게 다란이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재밌지. 그러니까 불교 시대니까 다란이 외우듯이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 그렇게 해서, 누굴 것 같냐? 이런 회의가 열렸대. 색출. 그랬더니 왕거인 아니야? 이렇게. 그런 식의 머리 굴려서 이런 작업을 할 사람은 왕거인 아니야? 이렇게 했대. 왕거인. 그래서 왕거인이 혐의를 받았대.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정확하지 않아. 왜? 이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거든. 자기가.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억울하다고 시를 지어요. 나는 억울해요. 이렇게 시를 지었더니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감옥이 깨지고 왕건이 나왔다. 이게 뭔 소린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감옥을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벼락이 떨어져서 그래서 난 저런 걸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조선시대에는 감옥이 좀 밑에 지하에 있었는데 지상에 있었는갑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감옥을 지하에 지었나? 벼락 떨어져서 문 깨질 일은 없잖아. 그리고 저게 조금만 잘못했으면 불 나가지고 구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벼락이 떨어지는 게. 근데 그 시가 남아 있어. 저 다란이도 남아 있어요. 다란이도 기록에 있는데 그냥 별로 그냥 재미없는 얘기야. 그래서 그건 안 하는데 저 시가 남아 있어. 뭐라고 쓰니까 벼락이 떨어졌냐면 여러분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시를 지었는데 시가 뭐냐면 연단이 슬픈 연단이라고 하는 연나라 태자 단이에요. 연나라 왕자 단. 연나라 왕자 단이 전국 시대 얘기예요. 전국 시대 보면 전국 칠흥이라고 추주 전국 시대 할 때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한이, 조, 제, 남방에 오나라, 그 다음에 동쪽에 위에 연나라, 아래쪽에 제나라. 그럼 셋, 여섯, 일곱 이렇게 전국 칠흥이라고 하는 이 연나라에 왕자 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여기 제가 아니고 여기 진나라. 근데 이때 누가 나올 때냐면 진시황 영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점점 땅을 막 넓혀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객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진시황 암살 사건. 이제 현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고 그게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에 나와. 자객열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마 이영걸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영화가 이영걸하고 저 누구야 아무튼 중국 영화 영웅에 암살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게 그 현가 이야기를 배경 스토리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실패를 하는데 근데 이 단이 현가를 보내요. 현가라고 하는 사람을 암살 걸로 보내. 그때 보검을 주고 그 다음에 연나라에 지도를 주고 연나라 땅을 잠식을 하거든요. 저 진시황 쪽에서 잠식을 하니까 그걸 이제 되찾으려고 아예 그냥 수장 자체를 이제 암살해서 죽여버리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외국 사람이 왔을 때 만나주지 않으니까 지도를 주고 오는 거예요. 지도, 연나라 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는 1급 정보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임금을 만나면 이제 만나주는 거죠. 왜냐하면 쳐들어갈 때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리고 연나라에 저 진시황 밑에 있다가 연나라 쪽에 귀순해 온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진시황을 배신하고 그 사람을 진시황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목을 가지고 갑니다. 목을. 이게 옛날에 암살하는 거 참 되게 어려워요. 그 목도 가지고 가는 거야. 증표로 내가 이 사람 목도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그 지도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목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재밌어. 목을 배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목을 그냥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 단한테 그 목 좀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그 말은 못 하겠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러니까 직접 가서 얘기를 해요. 현가가.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목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그럼 내가 잘라서 주겠다. 이래서 잘라줬대. 잘라줬대. 설마 그랬겠어. 나 그런 생각이 들지. 그냥 어떻게 자살했겠지. 이거 안 잘려요. 안 잘려. 자기가 자살을 하고 잘랐겠지. 뭐 이렇게.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들고 이제 환송회를 베푸는 거야. 이 사람 못 돌아올 사람이야. 거기서 성공을 해도 그 신하들에서 죽겠지. 그래서 현가가 떠나려고 할 때 그 단이 자기가 시킨 사람이잖아. 이거 빈라덴이잖아. 어떻게 보면 빈라덴 지금. 요거는 그 하수인.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떠나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 하니까 슬픈 울음을 우니까 다시 이제 못 보겠다 이러면 슬퍼하니까 백홍관일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흰색 무지개가, 백홍이 흰 무지개라는 뜻이거든. 해를 꿰뚫었대. 태양을 꿰뚫었대. 무지개가 어떻게 태양을 꿰뚫겠어. 그런데 기상현상 중에서 이렇게 좀 해물이 비슷한 게 태양 주변으로 하면서 이렇게 실귀듯이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가끔 나타난대. 그걸 이제 흰색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냥 지금 상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랬을 거야.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비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비분 관계. 스토리만 마저 얘기해 주면 결국 그 형가가 실패합니다. 형가가 이렇게 같이 옆에 쫄하고 같이 갔는데 이놈이 바들바들 떨더래. 형가는 대담한데. 진시황을 지금 만나러 왔는데 진왕정이에요. 그때는 진왕정을 만나러 왔는데 그래갖고 진시황이 저거 뭐요?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 그랬더니 지도 있다고. 지도 뭐라고 하면 지도를 딱 열었는데 두루마리 족자 딱 열었는데 그 맨 끝에다가 칼을 놓은 거지. 칼을 넣고 마른 거지. 그래서 딱 펼쳐갖고 딱 해서 옷을 이렇게 딱 잡고 쑤셨는데 안타깝게도 진시황이 황제 되기 전에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어서 땡겼더니 옷이 찢어지면서 비 맞았대.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웃기는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왜 암살에 실패했냐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놈이 쫄이서 눈치채서 그랬다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연나라는 춥기 때문에 옷을 좀 두꺼운 거 입으니까 그걸 땡기면 이렇게 옷이 크니까 이걸 잡고 땡기면 이 사람이 딸려올 줄 알았는데 진나라 쪽은 약간 더웠기 때문에 땡기니까 옷이 찢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람은 안 땡겨오고 옷만 땡겨가지고 거기다 쑤시니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재밌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시황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설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현가열전, 자객열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실패한 이유라고 하면서 현가가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내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해서 사로잡아서 우리가 뺏긴 땅을 돌려줘라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라는 썰도 있어요. 썰도 있어. 아무튼 이 옷 찢어졌다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너 얇은 거 그래서 옷은 얇은 걸 입어라. 얇은 걸 입어라라고 하는 교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옷을 당겼는데 바로 앞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야. 옷을 당겼는데 옷이 찢어지면서 이게 옷을 찌른 거야. 잘못해서 사람 몸을 찌른다는 게 옷을 찌른 거야. 그 뒤로 도망당겼대 진시황이. 현가는 짧은 칼을 들고 지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긴 칼이 아니고 쫓아가고 그래서 그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기 소지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임금 쪽이기 때문에 무기를 아무도 못 갖고 들어온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하냐 하고 있을 때 어이가 약산 봉지를 던졌대. 그래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아요. 근데 칼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면 진시황이 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뛰면서 뽑으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칼이 아니고 의장용이라서 칼이 길어서 뽑으려니까 안 나오더래. 야, 이거 왜 안 뽑혀? 이러면서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되게 웃겨. 읽어보면 진짜 웃겨.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임금님 등 뒤로 매서 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칼을 이렇게 등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서 이겼대. 이게 무슨 개그도 아니고 이거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일촉즉발의 굉장히 슬픈. 그래서 현가가 저게 의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보면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인데 결국 진시황한테 죽어요. 진시황한테 죽어요. 그리고 그 약봉지 던진 사람만 상을 받았다더라. 약봉지 너무 웃기지 않아? 이게 지금 어이가 약봉지를 던지고 있고 뛰어댕기고 있고 아이고 참. 거기서 나온 말이 백홍관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분관계하면서 슬퍼하는 그렇게. 그리고 추연이라는 사람이 이게 제 나라의 오덕종시설이라고 하는 오행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술수가예요. 저 사람이 예, 음양가에 속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제 나라 학자 출신인데 저 사람이 연나라 해왕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날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또 이렇게 또 저 감옥 안에서 막 약을 판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니까 이 한여름에 서리가 내렸대. 그때 기록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5월에 서리가 내렸다고 나오거든. 5월이면 음력 5월이니까 한 6월쯤에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연나라 북쪽이면 6월에도 서리가 내릴 것 같은데 나 이 생각은 했어. 왜냐면 제가 저 평창 월정사에 있잖아요. 나 5월에 눈 오는 거 봤다니까. 5월에 눈 오는 거 봤다니까. 그리고 중국 오대산에 가서 제가 여름에 가서 우박을 맞은 경험이 있고 저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게 그렇게 억울한가? 자기는 억울하다는 표현으로 저렇게. 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연나라 단이 슬픈 울음에 무지개가 하늘을 꿰뚫었고 추연이 품은 슬픔에 여름에 서리가 내렸다. 지금 나 왕거인의 불우함이 그들과 같은데 어떻게 황천 하늘은 어찌하여 아무런 징조가 없나? 이렇게 시를 썼더니 벼락이 빠자작 때리면서 감옥이 무너져서 자기가 나오게 됐다. 저게 왕거인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건지 정당함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 해서 억울해라고 말하는 건지 내가 저런 비방의 글을 썼지만 그것은 임금을 비방하는 것은 내가 틀리게 비방한 게 아니야. 저건 왕이 잘못한 거를 나는 질책한 거야. 이 정당함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저런 얘기를 했더니 하늘이 감동을 해서 벼락을 쳐서 저거를 해결해 줬다더라. 탈옥을 시켜줬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런 거를 좀 이렇게 기억해 놨다가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저 시를 외우면 소송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고 벼락이 떨어져.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하늘에 있는 황천, 그러니까 나중에 송나라가 되면 저기 옥황상제가 되는데 옥황상제가 저런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걸 잘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은 옥황상제가 못 돼요. 왜냐면 연단이 저거 슬퍼하니까 백홍관일이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옥황상제가 됐어. 근데 내가 야 연단이 뭐냐? 연단이 뭐냐? 라고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고 옥황상제가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둬야겠다. 그래서 저거 승소와 관련해서 법정 분쟁이 있으신 분들 외워두시면 참 영험한 구절이다라는 얘기 오늘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불교 이야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장시간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